28%의 선수가 수면장애, 그 다음에 26%의 선수가 뭐 극심한 스트레스, 25%의 선수는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이나,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선수협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서포터즈 사기 아나운서 김채린, 김세연입니다. 네, 저희가 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또 선수협에 선발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서포터즈가 선수협과 함께 한국 프로축구의 발전 그리고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콘텐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할 분은 누구시죠? 네, 바로 2012년부터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선수협의 상반기 활동 함께 되짚어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붉은 땀방울 흘려오신 김은기 사무총장님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선수협 사무실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눌 때 뵙다가 인터뷰로 뵈니까 또 정말 새로운데요. 인터뷰이니만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선수협의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의 절반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추리기도 정말 어려웠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엑기스만 뽑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김은기 사무총장님과 함께하는 선수협 상반기 결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상반기 선수협 소식 중에 이 소식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지소연 공동회장님께서 선임이 되셨는데 이 선임 후에 우리 한국 축구의 발전이나 아니면 앞으로 선수협 활동에 있어서 크게 기대되는 성과가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여자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피프로에서도 저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부분들이 이번에 지소연 회장님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여자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남자 이근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남자 여자 선수들과 하나가 돼서 진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뛰고 의견도 제도나 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표준계약서 문제에 관한 건데요. 이 초상권이나 선수 동의 없는 이적, 또 국제 기준과 다른 연봉 협상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선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워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연맹이랑 먼저 대화를 나눴고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파라는 국제적인 단체가 있어서 피파가 정하는 그런 룰을 전 세계 축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따라야 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스포츠 중에서 좀 특수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가 이렇게 지정할 때 좀 어필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가고 있는데, 공정거래를 통해서 좀 제자리를 돌려놓고 그렇죠. 국제적인 그런 룰에 맞게 함께 우리가 노력하는. 그렇죠. 다듬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저희가 되돌리고 있다, 정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들 지금 문체부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만 좀 특별하게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좀 통일화하는 그런 개정을 했었는데 이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정말 불공정한 부분들, 선수들과 그 연맹, 그 다음에 구단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그 조항을 하나하나씩 피파 룰에 맞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달을 잘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잘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축구선수 초상권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축구선수 초상권 문제에 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들을 연맹과 그리고 수차례 좀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 선수협회가 얘기하는 저희가 초상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표권하고 소상권. 상표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근호 회장님이 대구
FC 유니폼을 입고 네. 경기에 나서거나 아니면 그런 경기에 참여한 부분, 그리고 구단의 뭐 어떤 활동이나 그런 유니폼을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상표권에 해당이 돼서 네. 구단이나 연맹이 당연히 가져가거나 그 전체로 이렇게 지불을 받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초상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분, 본인의 고유 허벌스티권 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 원래 배분이 돼 있거든요. 저 개인의 권리.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선수들한테 배분이 된다거나 돌아온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축구 게임 같은 그 초상권 문제도 잘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피프로 같은 경우는 일부러 피파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피프로랑 피파랑 계약을 맺어서 같이 이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코나미나 뭐 EA 말씀드렸던 피파나 위닝 일레븐에 네. 하는 그런 제작사하고 피프로가 단체적으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합당하게 선수협회랑 이야기를 나눠서 그걸 같이 배분하기도 하고, 또 각 나라마다 그거에 또 배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피프로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의 권리를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협입니다. 요즘 축구계에서 이슈가 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승리수당 상한선 그리고 비율형 샐러리 캡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먼저 승리수당 상한선을 두는 게 한국 축구의 뭐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또 뭐 구단 간 경쟁이 심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K리그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기사를 통해 봤는데, 이 부분이 선수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올바르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요, 선수들이랑 저희가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승리수당 어떻게 생각하냐? 네. 99.2%의 선수가 반대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돈의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선수들이랑 대화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인 선수가. 네. 근데 통보를 받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이런 근거나 그런 거 없이, 자료나 이런 설명 없이 네. 일방적으로 했던 게 참 유감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뭐 K1이 최대 100, 뭐 K2가 50이다, 과열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선수랑 좀 더 소통하고 대화가 된다면, 구단과의 그런 선수, 구단, 연맹과의 그런 원활한 대화가 된다면 좀 아직까지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일방적인 그런 통보식의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승리수당 제도 이외에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비율형 샐러리 캡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비율형 샐러리 캡 제도는 구단의 총 수입 중에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선수들의 반대 비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에게 이 제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와닿는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학 당사자인 선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샐러리캡을 딱 적용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 그렇죠. 이것도 결국 승리수당 상한선과 뭐 네, 그렇죠. 왜냐면 피프로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비판했던 부분도 네. 왜 선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특히 축구 강국이나 한국에서 이 부분이 조금 놀랍다. 네. 너무 참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야, 뭐 또 돈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족들도 있고 몇 년 정말 짧은 선수 인생을 다 그렇죠. 걸어야 되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특수한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전달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을 살펴보면 현재 활동하는 선수들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또 선수 현재 활동 중인 선수분들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인 만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은퇴 후 선수 지원에 관한 질문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느 스포츠 선수와 비슷하게 축구 선수의 평균 은퇴 나이가 23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어린 나이인데, 선수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피프로 및 선수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지금 피프로에서 은퇴 선수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역 선수와 비교해서 정말 15%의
더 많은 은퇴 선수가 무릎 연골 부상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한 선수 중에는 은퇴 후에 28% 선수가 수면장애, 그 다음에 26%의 선수가 뭐 극심한 스트레스, 25% 선수는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도 은퇴 선수뿐만 아니라 뭐 현역 선수를 하고 있지만 뭐 의료 뭐 혜택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뭐 파고다랑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어학적인 것들, 앞으로 더 많은 거를 은퇴 선수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래도 은퇴 시기가 빠른 만큼 은퇴 후의 삶도 정말 선수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에서 다뤄봤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지소영 공동회장 선임,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문체부와의 표준 계약서 타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아쉽게도 사무총장님과의 만남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수협이 노력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경제적, 교육적 지원 활동까지 선수들을 향한 선수협의 애정과 노력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반기 결선 인터뷰가 끝나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저희에겐 하반기가 남아있잖아요. 하반기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선수협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지금 지수영 회장을 중심으로 여자 축구 선수들도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고, 선수협은 남녀 선수 가리지 않고 정말 축구 선수로서 목소리를 내면서 피프로의 정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많은 찬사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출발한 부분이 있어요. 국제 프로축구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50년 전에 이미 피프로가 출범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지만,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남은 하반기도 지금처럼 정말 우리가 남녀, 뭐 은퇴, 용병 이런 선수들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수협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런 모델을 제대로 제시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단 선수협 하면 그런 팬들이나 그리고 선수들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여태까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각 나라마다 선수협의 역할이 굉장히 다른데,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자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급여 문제가 났을 때 선수협이 먼저 선수한테 지불을 하고 구단이랑 선수협이 조율을 합니다. 협상을 하거나. 우리나라랑 순서가 다르군요. 뭐 우리나라는 조금 예민할 수 있어서 네. 오늘은 다 잡을 수 없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선수협이 하는 역할, 그리고 뭐 저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저희가 제시할 부분은 우리나라에 맞게 나아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연맹협회, 구단과 대화하면서 함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 발전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더 저희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나아가는 게 가장 저희가 목표인 것 같고, 하반기에도 정리를 드리자면 특히 여자축구 선수들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연맹이랑 WK 연맹이랑 함께 더 여자 축구 리그가 사랑받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남자 선수도 이근 회장님 비롯해서 더 많은 선수들, 지금 사실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뭐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선수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 조금씩이지만 저희가 뭐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장 많이 강조해주신 대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다 보면 한국 축구도 이제는 마이너스를 제로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젠 플러스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여태까지 상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되짚어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어떤 노력을 하실지도 함께 말씀해주셨죠. 네. 이번 하반기는 또 저희 테파 서포터즈 사기와 함께 말씀해주신 목표 함께 차근차근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서포터즈와 선수협의 하반기 활동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김은기 사무총장님과 함께 인터뷰한 아나운서 김세연, 김세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